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형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저는 잘 안 하고요. 저희 이제 위생사분들이 환자분들에게 양치질 이렇게 하세요 할 때 쓰는 모형이고요. 이 모형에 초코파이를 조금 얹어놨어요. 이 초코파이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 안에 껴있는 음식물이고요. 제가 이 칫솔로, 그리고 시간 칫솔로, 그리고 이 치실로 다양하게 음식물을 제거를 해볼 건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는 모형에다가 한 거잖아요. 제거가 잘 안 될 거예요. 에이, 엉망이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양치질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은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를 제거하는 목적은 아니다.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칫솔이고요. 환자분의 입 안이고 음식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칫솔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우리가 꼬맹이 친구들 있잖아요. 양치해 그러면 막 이렇게 한다고요. 아, 몰라 엄마 하고 엄마 하고 끝낸단 말이죠. 보시면 자, 양치를 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좌우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근데 좌우보다는요, 아래에서 잇몸에 45도로 들어가 가지고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걷어내는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금방 합니다. 몇 초 만에. 근데 이거는 좋지 않다. 왜 안 좋을까요?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인간의 나이가 평균 수명이 80이에요. 그러면 치아가 마모증이 생겨요. 치아의 옆면이 패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치아는 소중하니까 이렇게 빡빡빡빡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양치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양치질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애기들 같은 경우는 관계없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안 좋잖아요. 치주 질환이 있단 말이에요. 즉 잇몸병이 있죠.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좀 더 45도 각도에서 조금 눌렀다가 빗질하듯이 위로, 이걸 바스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잇몸 마사지에 좋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잇몸 마사지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45도로 잇몸이 들어가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잇몸에 피가 날 수도 있지만 개의치 말고 하세요. 자, 여기서 양치를 했더니 잇몸에 피가 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양치하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잇몸에 피가 나는 이유는요, 풍선이 작으면 안 터지죠. 근데 풍선이 커지면 어때요? 잘 터지잖아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좀 확장합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잘 터져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잇몸에 피가 나면 아, 염증 기운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양치질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치과에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큰 질환 아니거든요. 잇몸에 피가 나도 좋으니까 피가 나면 날수록 잇몸에 약간 자극을 줘서 위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은 뭐다? 위에서 이렇게 빡빡빡빡빡빡, 위는 괜찮거든요. 위에서 빡빡빡빡빡빡빡빡 문질러 줍니다. 요렇게 문질러 주고요. 마지막 여기까지는 보통 다 해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디죠? 안쪽이에요. 요 안쪽도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아래에서 항상 위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시면 요 아래쪽에 안쪽이 있잖아요. 요 아래쪽에 안쪽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 항상 치석이 많아요. 그러면 나 양치질 잘 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는 치석이 많이 생겨요. 왜냐면 이 아래쪽에 침샘이 있어요. 침샘이 있어서 이 치석이 이쪽으로 많이 침착이 돼요. 그래서 이 치석은 제거가 잘 안 돼요. 양치로도. 그런 경우는 치과에 와서 1년에 한 번 보험 스케일링이라고 되잖아요. 여기를 제거해 줍니다.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어때요? 치아에 구멍이 뚫려서 싫다, 병원에서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치석이 껴있기 때문에 치석을 제거하면요, 뻥 뚫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요. 그 치석이 계속 있으면 잇몸을 계속 녹여요. 그래서 큰 덩어리가 되거든요. 큰 덩어리가 되는 순간부터는 치주염이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쪽에서 양치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항상 잇몸을 누르면서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양치질은 끝납니다. 자, 칫솔질을 하는데 잘못된 상식이 있어요. 뭐냐면 세게 닦아야 깨끗하다, 깨끗해진다. 아닙니다. 세게 닦아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음식물 쓰레기든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빡빡 빗질을 안 하죠. 부드럽게 해도 어때요? 잘 됩니다. 그런데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건 어때요? 빗질로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때는 뭐 다른 도구를 쓰잖아요. 덕지덕지 눌러서 붙은 거는 치과에 오셔서 해결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는 빗질로 가볍게 해도 되잖아요. 똑같아요.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볍게 아래에서 위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왔다 갔다 빠르게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일단 화장실 들어가면 빨리 나오려고 하잖아요. 1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3분도 부족해요. 그리고 치약은 어떻다? 듬뿍 짜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치약을 듬뿍 짜잖아요. 이 전체에서 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칫솔이나 치아에 많이 묻어 있다고 잘 닦이는 거 아니에요. 치약의 성분은 청소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물질이지 걔가 주된 요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치실 있잖아요. 시중에 편의점에도 그렇고 치과에도 많이 팔거든요. 이 정도 끊어 가지고요, 한 번, 두 번 갑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요. 넣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묻어 나오죠. 근데 보통 분들은 이렇게 뺀다고요. 저는 권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댐에 구멍이 있으면 구멍이 더 커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치아와 치아 사이를 접촉면을 많이 자극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커지는 걸 조금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넣어서 좌우로 돌리면서 이렇게 빼주시는 걸 저는 권해드린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실 말고요, 치간 칫솔도 있잖아요. 자, 이 치실하고 치간 칫솔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는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면 잇몸이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들,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의 최대 단점은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이 끼는 거잖아요. 그럼 음식물이 끼면 빼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 치간 칫솔을 쓰는 게 좋아요. 이 치간 칫솔로요, 임플란트 사이에 공간에 음식물이 껴 있으면 넣었다가 좌우로 흔들어주고 빼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각도예요. 이 잇몸을 상하지 않게 가볍게 하면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놓으면 안 돼요. 이 축이 휘어지면서까지 억지로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그 약간 뭐랄까요, 이거 하다 보면 습관처럼 무조건 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식사 후에 이 초코파이, 식사 후에 음식물만을 빼기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한 번, 두 번 하고 딱 빼야지 계속 반복적으로 무제한으로 쓰면 안 좋아요. 구멍은 더 커지게 되고요, 잇몸은 더 내려가게 되고 더 큰 음식물이 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려요. 학생분들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셨던 분이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을 권합니다. 하지만 어떻다? 식사 후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걸 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전체 임플란트 10개에서 20개 하셨던 분 있잖아요. 사실은 음식물이 조금씩은 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워터픽을 권해드려요. 물 나오는 진동 칫솔이 있거든요. 약국에 팔아요. 물 나오는 진동 칫솔로 하시면 이 임플란트 사이에 껴있던 음식물들이 다 나와요. 그러면 음식물이 없으면 어때요? 염증이 안 생기죠. 염증이 안 생기면 어때요? 오래오래 임플란트를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임플란트를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물이 나오는 진동 칫솔을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고예요. 그거 써보셨던 분들 알아요. 하고 나면 음식물이 빡 빠져나와서 너무 좋다고 그래요. 차라리 잘못되게 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걸 권해드리고요, 임플란트를 많이 안 했던 분들에 한해서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제한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플란트든 환자분의 치아든 환자분의 잇몸이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